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브라이틱스 AI 드디어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팝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반에서 가장 멀리 뛰기를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브라이틱스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데이터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를 예측하는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고 갈 겁니다. 회귀 분석하니까 굉장히 용어가 어려워요.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매개변수 모델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팝스 데이터를 통해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여러 개의 속성들을 이용해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할 수 있는 걸 예측하는 이 방법을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회귀 분석이란 용어는 1950년경에 골턴경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먼저 이 왼쪽에 보이는 데이터를 보면은 가로축이 부모님들의 키고요. 세로축이 자녀들의 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키의 평균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녀의 키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처음에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아버지의 키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들의 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한 직선, 바로 이게 예측한 회귀 분석의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키가 72피트면 아들의 키는 73, 74? 네, 이렇게 나오는 피트로 예상이 되어졌죠. 하지만 물론 이 골턴경에 했을 때는 지금처럼 어떤 데이터 과학이나 분석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키에 미치는 영향들은 단순히 부모님의 키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또 잘 먹었는지, 운동을 했는지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회귀 분석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데이터임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 반의 멀리뛰기의 왕을 예상해 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어떤 규칙이나 패턴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에 따라서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브라이틱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 능력이 다릅니다. 따라서 남학생 데이터만을 가지고 남학생의 멀리뛰기왕을 예측해야 되고요. 여학생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여학생들의 멀리뛰기왕을 추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남학생만 가지고서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밑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함수는 데이터를 중에서 일부분만 가져오는 필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남자 학생과 여학생의 데이터를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여기에는 그 결측치했던 2교시 했던 데이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간에 보면 컨디션이라는 부분이 어떤 해당하는 조건에 의한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내가 해당하는 속성 중에는 젠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설명해주는 젠더라는 속성을 클릭해주게 됩니다. OK를 눌러주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우리는 이 중에서 남학생 데이터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남이라고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contain, 즉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학생들의 있는 데이터 중에 젠더 중에서 남자라는 글씨가 포함되어진 것들만 가지고 와라 라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 런을 눌러주게 되면 남학생들만 있는 데이터들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자, 실제로 남학생, 여학생 264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남학생들만 추출을 했더니 92명으로 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데이터 분석 도구 중에 회기를 이용해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고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학생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그 학생이 얼마나 멀리 뛰기를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아까 배웠던 회기입니다. 자, 회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를 예측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92명을 모두 학습하게 되면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에 일부분을 훈련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고 이 만든 모델을 일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과정은 훈련하는 학습하는 훈련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검증하는 테스트 데이터로 나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더블 클릭을 통해서 데이터 쪼개기 함수를 가져와서 훈련으로 사용할 데이터와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훈련에 사용될 비율이 70%, 그 다음에 테스트로 사용될 게 30%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1초 만에 92개의 데이터 중에 70%에 해당되는 훈련 데이터 64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두 개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정말 잘 나눠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창이 하나로 보이는데 Duplicate, 복사를 눌러주게 되면 똑같은 테이블을 하나 더 복사하게 됩니다. 차트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두 개의 테이블이 훈련용과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나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 있는 테이블을 누르게 되면은 64개로 훈련 데이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밑에 있는 테이블을 눌러주게 되면은 28개로 훈련용 데이터가 아닌 테스터 데이터로 변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쪼개진 데이터 중에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귀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회귀를 더블 클릭해서 실제로 지금 봤던 부분들 중에 입력과 변환과 통계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예측이나 어떤 인공지능적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새로운 값을 예측하는 회귀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회귀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후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선형회귀 함수를 클릭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브라이틱스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 예측을 할까요? 네, 새로운 학생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멀리 뛰기에 대한 정보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속성들을 이용해서 멀리 뛰기의 속성에 대해서 학습시켜 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머지 것들을 피처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해야 될 값, 스탠딩 점프를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처 컬럼에는 모두 다 선택을 해주고 이때 스탠딩 점프, 즉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멀리 뛰기의 값만 생략을 해줍니다. 레이블 컬럼에서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인 스탠딩 점프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이 바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학습을 시켜봤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의 빈 공간에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선형 회귀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선형 회귀 예측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회귀 예측에는 자, 데이터 쪼개기 했던 훈련 데이터가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 회귀를 한번 클릭해 보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거는 트레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가 아닌 테스터 데이터를 클릭해서 우리가 테스트할 데이터를 선택해 주게 되고요. 이때 테스트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드래그로 옮겨 주시면 테이블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은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이 비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측을 하려면 위에 전에서 만들었던 이 모델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형회귀한 모델을 다시 끌러와서 이쪽에 선형회귀 예측에다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없었던 모델 부분이 새로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여기다 우리는 런만 눌러주면은 테스트 데이터의 학생들의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정보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프리딕션에서 이 학생은 149cm 정도를 뛸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학생은 113cm를 뛰었네요. 두 번째 학생은 210cm를 뛰었지만 236cm 정도를 뛸 것 같아요 라고 인공지능이 예측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예측한 게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예측한 결과를 평가하는 함수를 불러와야 됩니다. 자, 선형회귀 옆에 다시 더블 클릭을 통해서 선형회귀 예측한 결과인 평가 밑에 있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했던 회귀 모델에 대한 평가 부분을 눌러서 얼마나 잘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레이블 컬럼, 우리는 실제로 가지고 있던 정보들 중에 학생이 얼마나 뛰었는지 이 스탠드 점프, 이게 레이블이었죠. 실제 데이터,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인공지능이 예측한 거는 프리딕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 점프를 넣고 그 다음에 프리딕션에는 프리딕션을 넣어서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졌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레이블 컬럼에서 셀렉트 컬럼 버튼을 클릭해서 스탠딩 점프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딕션 컬럼에서는 맨 아래에 있는 프리딕션 속성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와 예측한 결과가 얼마나 맞았는지 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평가 함수들이 있는데 R2 값을 가지고서 이 모델이 얼마나 실제 데이터를, 실제 정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0.4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 멀리뛰기 정보를 45% 정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원래 보통은 R2 개수가 60%, 70%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선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R2 지수가 낮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결정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되면 결정 지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인공지능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에 숨어있는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멀리뛰기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정보를 집어넣고 내가 어느 정도 멀리뛰기를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진 선형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 새로운 데이터가 선형회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팝스 데이터 중에 멀리뛰기 정보를 제외한 걸 넣어주게 되면은 선형회귀를 통해서 멀리뛰기 정보를 예측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정보를 넣었을 때 선생님이 얼마나 멀리뛰기를 할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해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all 펑션에 들어가면 맨 밑에 새로운 함수를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장해 두었던 제이슨 파일을 불러와서 새로운 함수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을 클릭해 주고 바탕화면에 있던 제이슨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새로운 함수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피처에서 학생들 또는 새로운 사람의 팝스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왼쪽에 보면 이쪽에 정보를 하나씩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넣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남자고요. 유연성. 네, 유연성 테스트를 했는데 10cm만 나오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왼손의 양력은 30. 그 다음에 오른손의 양력은 35 정도 되고요. 키는 170, 몸무게는 65kg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달리기 정보가 나오는데요.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래 달리기는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이걸 런 해주면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입력한 다음에 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회귀 모델에다 집어넣어서 선생님이 얼마나 멀리뛰기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all 펑션에서 이미 만들었던 선형 회귀의 예측, 예측 함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예측 함수에는 지금 집어넣었던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아까 만들었던 선형 회귀 모델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형 회귀 예측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이용해서 런을 해주게 되면 선생님이 몇 cm나 멀리뛰기를 할 수 있는지 정보가 나타나게 되죠. 오른쪽에 끝에 있는 부분을 이동하게 되면은 선생님은 181cm 정도 미터를 뛸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팝스 데이터를 넣어보고 누가 가장 멀리뛰기를 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멀리뛰기의 왕이 될까요? 자, 과연 우리 반에서 가장 멀리뛰기를 잘하는 친구가 누굴까요? 실제로 해보지 않고 우리가 브라이틱스 AI를 이용해서 바로 인공지능을 경험해보게 된 거예요. 인공지능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지능적인 일들, 예를 들면 학습하는 능력들, 추론하는 능력들, 지각하는 능력들,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것을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가들이 충분히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통계적 지식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기기 등이 등장하면서 데이터들의 수집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를 이용해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공장 자동화 등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죠. 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빅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인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굉장히 어렵죠. 이런 방대한 양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스마트하게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바로 브라이틱스 AI,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분석 모델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교시를 배우면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도 이용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데이터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항상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긴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는 데이터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수집한 데이터 중에 잘못된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유효 데이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잘 정리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떤 통계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결과를 시각화하고 공유하게 되죠. 하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데이터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3교시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이 두 문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잘 맞출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의 속성, 관계를 추정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분석 방법.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바로 골통경에 의해 만들어진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였어요. 자, 이번에는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여주시는 우리 많이 봤던 그 데이터 과학자들이 하는 데이터 분석의 단계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네. 이 1번부터 8번까지의 과정은 모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넌센스 퀴즈 같죠? 하지만 이 과정이 중간에 빠지거나 생략이 되면 우리한테 올바른 결과나 올바른 데이터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올바로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3교시 동안 우리 반의 가장 멀리뛰기 왕이 누구인지를 예측해보는 데이터 분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발전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살펴보는 능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맞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중요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도 굉장히 밝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